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을 쏠 때마다 참고하는 한국 역사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의 진위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입니다. 특히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은 계절을 알아내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수많은 신화가 이 별을 통한 인간의 상상력에서 태어났죠. 별에 대한 호기심은 체계적인 관측으로 이어졌고 결국 시간과 달력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낮과 밤, 계절의 순환을 파악해 하늘의 질서를 기록한 역법이야말로 인류가 하늘을 읽어낸 최초의 과학이라 할 수 있죠. 역법은 해와 달의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시간 계산을 가능하게 했고 그 덕분에 달력이 발명됐습니다. 고대 농경민들은 계절 변화에 맞춰 파종과 수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달력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도구였죠. 역법은 단순한 날짜 계산을 넘어 문명의 흥망성쇠 그리고 신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왕과 제사장은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농사철을 알려주고 일식, 월식 같은 현상을 예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으니까요. 이처럼 별과 하늘을 기록하려는 인간의 열망이 쌓여 세계 각지에서 고유한 달력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 바빌로니아 문명의 역법입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도 역법이 만들어졌는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로켓을 쏠 때마다 참고하는 한국책이라는 소문이 떠돌 정도로 그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력 가운데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력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 시기를 관측하며 1년의 길이를 알아냈다고 하죠. 특히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별이 새벽 하늘에 나타날 즈음에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달의 변화 주기를 따르는 음력보다 태양의 주기를 따르는 달력이 계절과 기후변화에 더 정확했기 때문에 이집트 태양력은 농경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혁신이었습니다. 이집트 달력은 1년을 365일로 정하고 1년을 12개월로 나누었으며 부족한 약 5와 4분의 1일은 축제기간 등으로 보충했죠.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이집트 달력을 본떠 율리우스력을 도입하고 4년마다 하루를 더하는 윤년 개념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된 태양력 전통이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양력의 뿌리가 됐죠. 한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인들은 달의 주기를 바탕으로 한 음력 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 달력에서는 한 달을 약 29.5일로 잡아 12개월의 해를 사용했는데 태양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윤달을 추가해 보정했습니다. 이들은 수학적으로도 뛰어나서 60진법을 사용해 천문 계산을 했고 하늘을 360도로 나누어 12개의 별자리로 구분하는 황도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원을 360도로 나누고 시간을 60분 단위로 나누는 개념은 바로 이 바빌로니아의 유산이죠. 특히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약 18년, 11일 8시간 간격으로 일식과 월식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현상도 발견해냈습니다. 사로스 주기라고 하는데 기원전 6세기경 이미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주기를 이용해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다고 하죠. 사로스 주기를 발견한 덕분에 바빌로니아에서는 천문현상을 주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는 왕권의 신비로움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잠시 무대를 조선으로 옮겨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422년 1월 1일 조선 한양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하얀 옷을 입고 인정전의 제단 위에 올라가 숨죽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날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일식은 단순한 하늘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일식은 하늘의 경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장면을 직접 확인하는 건 왕의 책무이자 중대한 의례였던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늘은 조용했고 태양은 평소처럼 당당하게 떠 있었습니다. 일식 계산을 담당한 서운관의 천문학자 이천봉의 계산한 시간은 이미 지났고 약 14분 뒤에야 뒤늦게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 예측하라는 왕명을 어기고 일각이나 늦게 예측한 죄를 물어 그는 곤장을 맞았죠. 사실 이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주어보라 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입니다. 날씨와 계절을 알아야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가 언제 오는지, 추위는 언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시작되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하늘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조선에서는 하늘의 뜻, 즉 천명이 왕의 자격을 결정한다고 믿었으니 하늘이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천봉에게 곤장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중국의 하늘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시 조선은, 아니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여 사용해왔습니다. 고려 말기까지 사용된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력 등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한 달력이었고 조선 건국 후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조선의 하늘과 중국의 하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법은 북경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도 차이가 있는 한양에서 일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남의 집 시계를 보고 우리 집 밥솥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일이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을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주적 역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즉시 지편전 학자들과 천문 관원들을 불러 새로운 달력 체계를 만들 것을 명했습니다.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에서라도 구해 채우도록 했습니다. 궁궐 안에 천문대를 세웠고 과학기구 제작을 지시해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추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조선 천문학의 정수 칠정산의 출발점입니다. 세종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해 이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순지와 김담이라는 걸출한 천문학자가 이 프로젝트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는데요. 이순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천문학자로서 세종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김담 역시 천문과 역산의 조예가 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둘을 불러들여 새로운 역법서 편찬 작업을 별도로 시작하도록 했고, 이로써 조선의 독자 역법에 편찬이 막을 올렸습니다. 많은 학자와 기술자가 참여해 관측, 계산, 이론 정리를 분담했고 약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1442년 모든 계산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444년 마침내 책으로 간행된 것이 바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입니다. 우리 하늘에 맞는 달력을 갖게 된 것이죠. 칠정산이란 해와 달, 그리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5행성의 7가지 천체 운동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내편은 전통적인 동양역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 곽수경이 만든 수시력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태양과 달의 운동, 24절기와 윤달 계산 등은 중국식 방법을 따르죠. 세종과 이순지 등은 이 수시력의 계산법을 완전히 흡수한 뒤 한양에서 직접 관측한 천문 데이터를 대입해 조선의 위도와 경도에 맞게 수치를 모두 보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의 북극고도를 직접 측정해 그 값을 역법에 적용했는데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양의 북극 높이를 38도 조금 못 미치게 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한양 기준의 천문 상수들을 바탕으로 내편은 한양에서의 일출, 일몰시각, 낮과 밤의 길이, 절기와 월령, 그리고 일식, 월식 시각 등을 산출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칠정산 내편은 쉽게 말하면 한양 기준의 개선된 동학력으로 태종 이후 조선 역서 편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내편을 가리켜 본국력, 즉 우리나라 자체의 역법이라 부르고 종전의 대통령은 중국력으로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죠. 외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 세계 역법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명나라에는 회회력의 번역본이 있어 일부 참고되고 있었지만 세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의 전통 역법으로는 부족했던 일식, 월식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아라비아 천문학 자료를 철저히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칠정산 외편에는 이슬람 천문학의 이론과 계산법이 체계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역법에서는 하늘 전체를 365.25도로 나누고 1도를 100분, 1분을 100초로 세분하던 것을 외편에서는 그리스 이슬람 전통에 따라 원을 360도, 1도를 60분, 1분을 60초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각도 표기법의 차이는 서양 천문학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후 조선학자들이 서양식 각도 개념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외편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기반한 행성 운행 이론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산표만 나열된 책이지만 그 계산의 배경에는 서양식으로 지구를 중심에 놓은 태양계 기하 모델이 있는 것이죠. 당시 동양 역법서는 행성의 주기만 계산할 뿐 행성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이 없었는데 칠정산 외편은 은연중에라도 그 기하학적 천문이론을 받아들인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편은 중국 밖의 이론과 계산을 담은 역법서로서 중국 전통 역법에만 안주하지 않고 세계의 천문 지식까지 포괄하려 한 세종의 도전 정신이 반영된 결과물인 겁니다. 원나라와 명나라에서도 까다로워 도입에 실패한 이슬람력을 철저히 흡수해 완성도 높은 책으로 편찬한 것은 조선이 처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가 로켓을 쏘기 위해 칠정산을 활용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 정확성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칠정산에 담긴 과거의 일식기록, 태양주기 정보는 여전히 현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복원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서울대 안영숙 교수와 이용삼 박사는 2004년 발표한 조선 초기 칠정산 외편의 일식계산이라는 논문에서 칠정산의 일식계산이 당시 동아시아 역법 가운데 가장 정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적인 계산 방법과 비교해도 오차범위 내에 잘 들어맞았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정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칠정산 4편은 1년의 길이를 365.24251로 정하고 평균 상망월을 29.530593일로 계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값과 소수점 6개짜리까지 일치하는 매우 정확한 값입니다. 15세기 중엽에 이미 지구의 공전주기와 달의 공전주기를 이처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과학 수준을 잘 보여주죠. 이러한 값은 원나라 수시력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상수이지만 이를 한양 기준으로 오차없이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칠정산은 또한 태양과 달의 운동뿐 아니라 오행성의 운동 주기까지 정확하게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가령 화성의 경우 공전주기가 약 687일인데 칠정산은 이러한 행성의 시운동 주기를 면밀히 추산해 각 행성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경로와 속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중국 역법서들이 부정확했던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칠정산은 최대한 오차를 보정해 장기적으로 달력을 운용해도 계절과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1446년 조선은 이 칠정산을 통해 다시 일식 예측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하지만 데이터를 보정하고 다시 계산해 1년 뒤인 1447년에는 예측과 실제 일식 시각의 차이를 1분 이내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건 단순히 1분 내외로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과학의 핵심인 실측, 오차 확인, 보정, 재계산의 과정이 이미 15세기 조선에서 이뤄졌던 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칠정산은 500년 전 이미 태양이 1년을 도는 시간을 365.242188일로 계산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이 말하는 실제 값은 365.241991인데요. 고작 1초도 되지 않는 차이죠. 이건 15세기 조선이 오늘날 슈퍼컴퓨터 없이 연필과 종이만으로 해낸 계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칠정산의 정확도를 세계의 다른 역법과 비교해보면 그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집트 역법은 윤년 개념이 없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절과 달력이 어긋났으며 인도, 수리아 시디안타는 태양년 계산값에서 칠정산보다 부정확합니다. 서양에서는 세종시대에 여전히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251로 계산해 실제 태양년보다 약 11분 길었습니다. 이 작은 오차가 수백 년 누적되면서 16세기경에는 달력 날짜와 계절이 열흘 넘게 차이가 나는 문제로 발전하죠. 결국 1582년에 가서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율리우스력의 윤년규칙을 수정해 오늘날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칠정산 4편은 그레고리력이 나오기 140여 년 전에 이미 정확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종의 역법은 유럽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서 현대시대와 동일한 정확도를 찍었던 겁니다. 더욱이 칠정산 외편은 그 당시 이슬람권에서 최신이라던 계산법까지 흡수함으로써 동서양 천문학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역법이 됐죠. 또한 칠정산은 중국의 전통 계산법과 이슬람의 삼각함수적 계산법을 모두 활용해 일식, 월식 예측에서도 빈틈없는 정확도를 보이는데요. 실제로 칠정산 편찬 후 조선에서는 세종 29년 정묘년에 발생한 일식을 정확히 계산해내 그 결과를 책자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실증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죠. 세종이 한평생 이토록 천문학에 정성을 쏟은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과시욕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알아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성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칠정산은 농업과 국가 운영에 막대하게 기여했습니다. 태양의 환경 영도를 기준으로 하는 24절기가 정확해야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데 칠정산은 한양 기준의 절기 날짜를 한치의 오차 없이 산출해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함을 덜어주었죠. 또한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음력을 기준으로 한 명절과 행사 날짜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죠. 세종은 이러한 정확한 역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계절의 이치를 제대로 알려주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자 했으며 나아가 일식과 월식 같은 천문현상을 사전에 예측해 국가적 행사나 재해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임금의 덕에 달려있다고 믿던 시대에 왕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는 덤이었습니다.
세종의 애민정신이 최대치로 발휘된 칠정산이야말로 진짜 보물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